반도체가 그동안 잘 간 이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1, 2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네이버가 글로벌로는 그렇죠. 경쟁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네이버가 가면 더 잘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깐부회동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이번에는. 오면 오지. 네. 그리고 정부랑 지금 사업도 같이 하는 게 네이버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파급력이 좀 더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에서 받아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저기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와가지고 다 5만 장씩 가져가고 정부가 5만 장 가져간다. 네. 근데 6만 장을 네이버가 가져간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카카오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예. 근데 뭐 카카오 너무 까는 것 같지만 카카오도 그래도 어쨌든 쌍두마차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네이버의 상대적인 좀 강세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분할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파급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쨌든 흐름이 넘어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던 것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네이버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완전히 월봉상으로 보자면 이게 1년 동안 박스권을 그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됐죠? 많이 터졌습니다. 과거 여기 바닥권에 있었을 때 거래량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 네.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완전히 도약할 거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는 아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네. 반도체보다 더 잘 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와, 저 이 전망은 처음 들어봐요. 반도체보다 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흐름이 있거든요. 네. 하드웨어가 먼저 가야 돼요.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어야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굴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보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실제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는데 올해 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일정 정도 투자를 많이 해놓으면 더 이상 더 투자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증설하고 이런 게. 근데 그게 사이클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초반의 파급력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기울기로 투자가 집행이 됐다면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집행 수준이 늘어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이 있는데 반도체가 그동안 잘 간 이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 1, 2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 네이버가 글로벌로는 경쟁은 좀 잘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실제로 더 우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마이크론도 물론 좋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먼저 보는 게 맞고 해외 투자자들도 그런 시선이에요. 네. 실제로 마이크론 미국 시장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으니까 좀 더 프리미엄 받고 잘 가는 거지. 만약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 증권 시장 상장돼 있으면은 비교도 안 된다. 그렇죠.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발끝도 못 따라간다. 이미 시총일일지도 모르죠. 네, 발끝도 못 따라간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이버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삼성 SDS나 그 다음에 LG CNS 같은 대기업발 얘네가 이제 굉장히 잘 가는 게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만 보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전 세계 1장은 사실 하드웨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다면 소프트웨어는 그 알파벳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후순위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순위로 봐야 이제 뭐 저는 네이버 정도 뭐 전 세계 경쟁을 봤을 때 그 정도라기보다는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네이버만 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만큼은 미국 주식과 좀 섞어서 하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주도할 거고 그 플랫폼이라는 게 한번 장악을 해버리면 사실 좀 뺏기기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구글 성장도 성장이지만 유튜브 성장이 말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유튜브 없으면 방송 못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지구를 정복한 플랫폼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맞네요. 예. 유튜브를.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지구상에서 유튜브를 대체할 플랫폼이 나올까? 당분간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성장이 안 끊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구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도 그래서 이제 AI에 있어서도 챗GPT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말 길게 보면 저는 제미나이가 장악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출도가 다르거든요. 이미 구글은 우리 스마트폰 속에 인터넷 속에 이미 다 퍼져 그쵸? 있어요. 예.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습니다. 챗GPT는 새로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글은 이미 바이러스를 게임이 다 안 심어놓은 되죠. 상황이에요.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오키나와 한번 갔다 왔는데 가면은 우리 지도도 결국엔 구글 맵 써야 돼요. 맞아요. 예, 없으면 안 어쩔 되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구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글을 써야 되는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챗GPT 써야 되는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정말 길게 보면 저는 제미나이가 그 시장에서도 장악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생성형 AI에서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좀 좁혀서 보자면 구글도 이제 장악을 못한 게 한국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이버 네. 검색. 네이버는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토종 생태계 플랫폼을 다 그냥 갈아치워버리고 구글이 다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다 구글 쓰죠. 네, 다른 나라는 다 구글이 먹었는데 한국만큼은 참 특이하게 네이버 카카오를 생각해보니까. 구글도 이제 못 이겼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밀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를 쓰거나 구글을 쓰거나 하는데 아예 쏠리진 않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네이버를 밀어내질 못했다라는 거. 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구를 정복한 플랫폼이 알파벳, 아마존 이런 거라면 저는 한국을 장악한 플랫폼, 한국만 국한해서 본다라 하면은 저는 완전히 장악 못했다. 그렇죠. 알파벳과 아마존이. 네이버 없으면 불편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한국에 한정해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이게 쉽게 깨질 것 같진 않다. 네. 당장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싹 밀려나고 구글이 다 장악할 것 같은 그림은 전 솔직히 안 그려집니다. 네, 전 안 그려져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이거 너무 나간 얘기인가?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영향력이 주변 국가에 좀 번져 나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예. 근데 이제 워낙에 한국에서는 이 파급력이 세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외면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그냥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고 여태까지 너무 못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알파벳, 아마존, 그다음에 뭐 오라클, 팔란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는 것도 좋은데 한국 주식으로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괜찮다. 특히 네이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로봇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앞서 언급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보스타 또한 오늘 굉장히 좋았죠. 로보스타의 흐름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로보스타 상한가 같죠? 로보스타도 상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6%대. 그러니까 뭐 그 젠슨왕과의 연계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관련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현대차도 오늘 많이 올랐고. 그렇죠. 예, 로봇주 역시도 젠슨왕이 아니어도 오를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흐름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랐다라고 본다면 로봇주는 너무 좀 테마성이 아닐까 싶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길게 보면 어차피 가는 섹터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젠슨왕이 얘기하기도 했듯이 결국 AI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피지컬 AI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라고 얘기한 만큼 길게 봤을 땐 피지컬 AI 자율주행과 로봇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길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건 역시 깜부해동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LG그룹주 이번에 깜부해동 어떻게 참석할지 저도 좀 확정된 건 없죠. 저도 그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LG 쪽이랑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쪽이 원래 없던 멤버에서 새롭게 또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LG랑 네이버가 이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깐부회동을 통해서 그때 깐부회동하면서 이제 맥주 짠했던 그 멤버 있잖아요. 네. 그 멤버 주가 다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음식점 직원 피셜이네요. 한 음식점 직원이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엔비디아 측이 가해 예약을 해놓은 상태다. 엔비디아가 인원 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최종 예약을 하기로 했다. 와, 이건 뭐 엔비디아가 예약했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돼? 진짜 믿겨지지 않겠다. 엔비디아에서 말도 안 돼. 전화 와가지고. 엔비디아에서 그 깐부치킨도 안 드셔본 사람 없을걸요? 저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깐부치킨을. 이야, 대박 나겠다 이 집 진짜. 진짜 뭐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그럼 이제 만약에 또 네이버랑 만약에 그 사진 또 찍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네이버 LG 찍힌다 그러면 와 또 얼마나 날아갈지. 이미 날아가고 있긴 한데. 야, 안 살 수가 없네. 이게 4일 5일 막 이때일 거 아니에요. 4일 저녁이 오면 한 5일이나 6일 이번 주말일 텐데. 네. 와. 뭐 다시 돌아서 보자면 네. 요즘에 이제 핫한 게 또 그래서 로봇도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네. 아무래도 젠스랑이 좀 강조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LG그룹주 중심으로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게 로봇주도 결국에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는 사업이거나 지분 투자했거나 인수했거나 뭐 시너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도 올라가는 기업들 대부분 그런 기업입니다. 네. 요즘 오늘 이제 올라간 게 LG그룹주 로봇 이 공통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LG에서 투자한 로봇주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잘 안 올라가고 있는데도 오늘 엄청 잘 간 기업이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23% 급등했습니다. 와. 물론 이제 떨어진 거 대비해서는 좀 더 가야 되겠지만은 오늘 하루 만에 이제 23% 급등이 나왔어요. 엔젤 로보틱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정도 수준이냐? 언급이 많이 안 됐던 로봇주였는데 원래. 예, 뭐 그럴 만한 모멘텀 딱히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와. 왜냐면 이게 의료 로봇인데 네. 의료 로봇 쪽에서도 솔직히 고영이나 아니면은 큐렉소 같은 걸 더 쳐주지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더 쳐주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재활 로봇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기대감이 있는 거고 저는 솔직히 오늘 움직인 거에서는 이 지분을 보시게 되면 LG전자가 한 6%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 이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좀 비슷한 개념인데 삼성전자는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린 개념이라 예. 네,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지분 6%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LG 쪽 투자가 들어간 건 유명했죠. 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6.5% 정도 비슷한 비중이죠. 로보티즈도 6.5%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상한가를 간 로보스타. 네, 원래 이제 비중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로보스타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세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LG전자가 뭐 6%대 갖고 있는데 로보스타는 LG전자가 33%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치면 로보스타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로보스타가 오늘 상한가 가면서 또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래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오늘 거의 뭐 20% 이상 급등하고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이 다 LG전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면서 LG전자 자체 모멘텀도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가줬고 상한가를 갔죠. 거기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제 AI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가지고 LG CNS도 소프트웨어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LG그룹주가 그냥 일제히 다 날라갔고 LG에서 지분 투자 들어간 기업들이 올라가줬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늘 상한가 간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엔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아예 이제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인수를 해버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엔 아예 현대차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인수한 개념도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예. 애초에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는 로봇 사업부를 현대모비스에서 담당해서 할 거다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로봇주로 바뀌어버렸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가 이제 로봇 모멘텀, 아틀라스 모멘텀으로 가는 것도 있고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담당. 네.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는
방산 모멘텀도 있긴 한데 현대로템에다 방산 사업부 이제 그냥 다 매각시켜가지고 네. 그걸로 로봇에 집중하겠다 이러니까 또 로봇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공통점들을 보면 대부분 오늘 올라간 종목들 앞으로도 올라갈 만한 로봇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발 지분 투자가 있거나 인수했거나 직접 전개하는 로봇 사업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앞으로도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안정성도 높고 상단도 훨씬 더 빨리 열릴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젠슨왕,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딸 메디슨 왕이 지난 4월 말에 또 방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됐었을 텐데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이 LG전자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럼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두산 로보틱스만 먼저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메리트가 있겠지만 두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건설기계 분야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에서 워낙에 유명했던 잔뼈가 굵은 기업이라서 네. 우리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게 결국엔 이제 기계 부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맨 처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액추에이터거든요.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런 쪽이 핵심 부품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로봇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잔뼈가 굵었던 것들이 결국엔 두산바켓 같은 건설기계 그리고 중후장대 산업에서 많이 해왔던 업력이 쌓여있는 두산그룹이 유리할 거라는 평가가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기술의 집약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쪽에 도입이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 협동 로봇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좀 순서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협동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게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이나 원래 과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하면은 그냥 압도적인 대장이었어요. 왜냐면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확장력이나 진출, 인지도도 꽤 많이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니까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잘 간 거지 원래 과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대장이었고 더 앞서 나갈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지컬 AI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또 한번 언급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네.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모멘텀에서 한국에서 따져봤을 때 대기업에서 로봇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이제 LG전자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나올 만한 기업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없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서는 네, 마지막 퍼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G그룹도 이제 보려는 게 아닌가. 왜냐면 삼성, SK는 이미 언급이 있었고 네. 실제로 잘 되고 있고 LG나 이제 두산 쪽이 가장 또 로봇 쪽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핵심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 젠슨왕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폭발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젠슨왕과의 회동이 끝나면 약간 좀 식을 수도 있다. 좀 어떻게 과하게 올라가면 기술적으로는 식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뭐 내 매수가보다 더 떨어지네, 좀 그렇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이 원래 변동성이 엄청 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질 때 너무 겁내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올라갈 때 너무 추격 매수 과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그냥 쭉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호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코스닥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 근데 아파도 너무 아파. 잘 가는 건 너무 잘 가는 코스피는 너무 좋은데 코스닥은 연이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한미약품이 이번에 뭐 기술 수출 얘기가 있어서 올랐던 거 말고는 근데 그것도 역시 음봉으로 길게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네네. 2차 전지 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오늘 좀 쉬었거든요. 네. 조정도 나오고 이럴 때 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사야 된다? 네, 올해 연말에서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갈 만한 섹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 하루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쪼개가지고 보니까 안 가니까 막 짜증나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건 그거대로 차라리 하실 거면 하시고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추격 매수하는 것만 하시면은 안 되죠. 당연히 위험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거 앞으로 갈 거 지금은 안 가지만 그런 걸 미리미리 담는 전략도 중요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지금 시작이라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담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갈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는 담으시는 게 좋겠는데 제약바이오는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 네.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 중순에 연준 의장 바뀐 인물의 그 금리 스탠스를 좀 보고 하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상 여부를 보자.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분위기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올리려고. 네. 분위기 이미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예. 실제로 뭐 개별 악재가 터지면서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뭐 삼천당 제약도 막 잘 가던 거 무너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분위기가 또 올라오고 있는 게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뭐 AACR이라든지 아스코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학회들. 박람회가 예.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6월 같은 경우에도 ADR이었나 그 당뇨병 학회가 이제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마무리되게 되면 학회 끝나면 근데 이제 뭐 재료 소멸 아니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테마성이라서 그랬는데 네.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많이 기술 경쟁력도 있고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학회 일정이 끝나고 나서가 더 기대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학회 일정 끝나봤자 뭐 나올 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학회 일정 끝나봤자 뭐 계약되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학회 일정 전에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제 일정 매매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학회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막 뭐가 속속들이 나옵니다. 경쟁력이 올라가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의 흐름은 학회 일정 앞두고 기대감으로 종목을 샀다가 학회 일정 끝나면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학회 일정이 끝나고 나서 오르는 구조를 저는 기대하라고 말씀드려요. 학회 일정 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학회 일정이 끝나고 나서 흐름이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있고 금리 모멘텀도 혹시나 전쟁 모멘텀이 약화되면 이제 인하 스탠스까지는 아니어도 동결 혹은 인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올릴 수도 있다고 봐서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하나하나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별 호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단일 종목에서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뭐 진짜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큰 거 온다 기대해라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네. 조인트 스템이었나? 제가 잠시 이제 예.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일단은 그 기본적인 의학 상식이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개별 종목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뛰어들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이처셀도 이게 주주분들 진성 주주분들 굉장히 많은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지금 조인트 스템이 미국 허가 신청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게 원래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선을 돌려서 아예 그냥 미국으로 해버렸더니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FDA 정식 허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우회했더니 더 초대박 났네. 이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 뭐 관절 치료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던 네이처셀이 완전히 이제 호재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네. 임상 관련된 모멘텀 유의미한 뭐 지표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서 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별 호재로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게 벌써 5월 말부터 이게 왜 하필 이때부터 이랬을까요? 이게 보시면은 한올바이오파마, D&D 파마텍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차트가. 네, 뭐 그다음에 네이처셀. 네. 왜 하필 딱 5월 말 들어서면서 이렇게 호재성 기사들이 이렇게 탕탕탕 터지기 시작했을까? 뭐 저도 이제 뭐라고 이제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분위기 살릴 때 보통 이러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살아날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하나하나 계속 나와요.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약품.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비만 치료제는 한미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 1순위였어요. D&D 파마텍 뭐 많지만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기술 경쟁력 있는 거 진짜
비만 치료제를 내놔서 경쟁을 하는 기업은 한미약품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이제 빠르게 나올 만한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일라일릴리 쪽이랑도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수출 얘기 뭐 2조 4천억 규모 정도 된다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호재가 하나씩 터지는 거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이제 7월달에 또 실적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래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못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금리 분위기가 안 받쳐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갖춰지고 금리 분위기도 살짝 이제 얹어주면 그때부터는 실적 잘 나왔을 때 뭐야 얘 실적 잘 나오는데 왜 여태 안 갔어? 팡팡 치는. 그래서 저는 7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시즌, 이번 그 중순 네. 반기 실적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적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들 꽤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차트를 몇 가지 봤는데 네. 약간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서 탁 튀어오르는 느낌. 그렇죠. 그건 그냥 개별 호재로 튀는 근데 거죠. 개별 호재로 튀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세가 바뀐다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아, 다른 기업들이. 네. 뭐 예를 들면 한미약품도 해당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가 터지면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줘요. 탕탕 터트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뭐야 하다가 이제 제가 느끼는 제 예상 시나리오는 7월 중순 이제 실적 발표 때 원래 실적을 잘 내고 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네.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서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는데 뭐야 실적 발표했더니 실적 대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1분기 때도 실적 잘 나온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았는데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요. 다 묻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실적 발표하면 이제 그게 이제 빡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타다다당 치는 이런 구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도 좀 봐야겠군요. 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을 제가 하나씩 조금 조심스럽게 알려주세요. 예. 한미약품도 해당이 됩니다. 한미약품. 제가 재무 차트를 보면서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언제부터 좋아지고 있었냐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벌써 몇 년째? 6년째 실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실적 전망이 좋아요. 8년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는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2025년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래는 계속 바닥에 있다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갈 거예요. 한미약품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실적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다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더 불쌍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셀트리온도 이제 이를 바득바득 깔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열받는 종목 몇 개 있어요 한국에. 뭐 네. LG그룹, 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국민 주식인가 동시에 아주 그냥 사람들 학을 띄고 있는 종목들. 그렇죠. 예. 앞서 네이처셀도 그랬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더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2024년까지는 이익이 떨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 이거 당연하죠. 이거는 뭐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요때 사가지고 이렇게 물리신 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아니 이익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 올라? 예. 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24년 이후 2025년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부터는 이익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년까지 주가 못 올라가고 바닥에 있었던 거 오케이. 25년부터 올라야 돼. 그래서 실제로 25년 중순부터는 올렸고 쭉 올렸어요. 26년 초까지. 네. 근데 전쟁 터지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쫙 미끄러진 겁니다. 근데 이익이 훼손됐나요? 아니에요. 전망도 여전합니다. 와. 여전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 금리 분위기 험악해지니까 어거지로 그냥 억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분위기만 돌아서면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좋게 나오면 그냥 파바방 치고 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기업들이 셀트리온 한미약품 뿐이냐? 네.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 지금 30분인데 좀만 더? 제가 괜찮으세요? 네, 한 2분 만에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5분 더. 알겠습니다. 왜냐면 2차 전지도 좀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HK노엔. 이게 한국콜마가 대주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제가 HK노엔도 항상 말씀드린 게 상장한 이후로 단 한 해도 이익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구나. 단 한 해도. 단 1년도 이익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네. 영업이익만 그런 게 아니라 순이익도. 매년 영업이익이 올랐고 매년 순이익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기업이라고요?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 예, 근데 이제 HK이노엔은 심지어 미국 진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진출해가지고 K캡이라고 위식도 역류질환 우리 네. 또 과식하고 그러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이제 하는 건데 SK 노엔이 미국 진출도 했고 그러면서 실적을 밀어올리고 있는데 와. 여전히 주가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얘는 올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여기까지만 보면 26년 초까지만 보면 올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왜 못 올렸냐? 금리 인상기였어요. 22년, 23년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금리 인상기라 못 갔고 24년, 25년 가면서 주가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금리 모멘텀 여기까지만 아이고. 보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고꾸라진 전쟁 이후에 예. 그리고 이런 게 또 이제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이제 무슨 오랜만에 기업이냐? 듣는다. 예. 이거는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예. 성분명이 이제 세노바메이트인데 얘도 미국 진출했습니다. 엑스코프리가. 그러면서 이익이 떡상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잘 가고 있었어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네, 있었는데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 모멘텀 하면서 쭉 고꾸라졌죠. 네. 근데 이익은 여전히 좋다. 이상무.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유한양행 한번 그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항암제 시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는 찾기 드문 수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술 수출한 거 유한양행 이제 기술 수출한 오스코텍이 이제 실적이 확 늘어나고 있고 와, 엄청 드네요. 실적이. 예,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올랐었어요. 근데 예. 마찬가지로 꼬꾸라졌다. 네, 꼬꾸라졌다. 이유는 뭐 전쟁이죠, 뭐. 네. 금리 인상 금리 얘기 인상 나오니까. 우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오스코드 에스티팜. 에스티팜은 이제 CDMO 기업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생물보안법. 네, 결국 이제 중국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CDMO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에스티팜도 보시면 어떻죠? 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걸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썼는데 실제로 신고가 썼어요. 얘는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오케이.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 정도. 알겠습니다. 네. 뭐 솔직히 더 많긴 해요. 동국제약, 그다음에 뭐 또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도 네. 있고, 의료 뷰티까지 가면 뭐 LNC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 LNC 바이오 하나 잠깐 얘기하자면, 네네. LNC 바이오가 리투거든요. 스킨 부스터. 네. 이게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 거. 원래 파마리서치 리쥬란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리쥬란 유명하죠. 근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실적 엄청 잘 내는데도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제약 바이오인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리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더 효과가 좋대요? 리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품절대란이에요. 그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 파마리서치가 살짝 압박받는 겁니다. 리쥬란보다 그 리투오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냥 제 지인 말로는 자기는 둘 다 해봤는데 리투가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평가가 좋고 일단 없어서 못 맞는데요. 어떤 기업이라고요? LNC 바이오. LNC 바이오. 네, 그래서 실적 전망도 좋은데 한번 논란이 중간에 있었어요. 네. 뭐 시체 세포 갖다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대표가 나오셔서 다 해명을 끝냈어요. 해명이 됐다. 네, 그냥 다 그런 걸로 좀 뭐 논란도 있기도 했었는데 해명 다 끝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킨버스터 시장에 있어서 지금 완전 떠오르는 강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도 뭐 한 번 치긴 했습니다. 좀 고꾸라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못 가고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 정도.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요즘 너무 소외됐고 네, 다들 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아예 안 봐. 그렇죠. 나 3돈 리스크 갈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들 중에 그래도 이거는 꼭 가져가셔라. 이거 그래도 이것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가시면 후회 없습니다. 할 만한 거 한두 개만 꼽아 주신다면. 하나 꼽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셀트리온 한미약품이 셀트리온 밸런스가 한미약품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리고 추가 시간 좀만 더. 네. 2분 3분만 더. 예, 추가. 2차 전지 얘기도 좀 네네. 짧게 해주세요. 예. 2차 전지는 턴어라운드가 이미 돼버렸어요. 업황이. 그래서 적자폭 대폭 축소했고 어떤 기업은 흑자 전환도 시작했고 네.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우리 이제 업황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걸 거의 그냥 공식 발표를 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공시 발표가. 네. 이게 원래 그 포드에서 그 대량 계약 해지가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쇼크가 있었죠. 전기차 캐즘으로 주가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긴 했었는데 네. 계약 해지가 또 한 방울 더 먹였어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미 업황은 턴어라운드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2차 전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네. 근데 이제
뭐 계약 해지 이슈도 중간중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 SDI가 대장주 역할로 엄청 잘 갔죠. 그렇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금양 중간에 상장 폐지 이슈라든지 좀 찬물 끼얹는 이벤트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26년, 27년부터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다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그 찬물을 끼얹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뀌었죠. 계약 해지가 터져 나오다가 이제는 계약 해지가 다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약 해지로 가는 바닥치고 올라오는 구조로 가는 2조 거죠. 4천억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네. 종합시장 통해서 보여드리면 특징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계약한 거. 네. 이번에 미국에서 ESS 공급 계약이 이제 나왔고 2조 4천억 규모. 맞네요. 예, 예. 2조 4천억 규모 요 정도로 이제 나왔고 저거랑 한미약품 계약 규모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조 4천억 원 규모 DTE 에너지 네. 미국 기업이랑 이제 에너지 기업이랑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거고 애초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여태까지는 뭐 전기차 캐즘으로 떨어졌다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 ESS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로봇 배터리 수요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사이클이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올해 연말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저는 사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삼성 SDI 부담된다. LG엔솔 이제는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도 된다. LG엔솔 사도 된다. 오늘 너무 꿀팁을 많이 듣고 가는데요. 정말 더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보신 분들은 정말 알짜배기 정보만 담아 가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창대 대표님과는 2주에 한 번씩 또 만나뵙게 되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시장 순환매가 너무 안 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갈 종목은 갑니다. 갈 종목은 간다? 네, 지금 잘 가는 거 사시고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사시고 그러니까 반도체 아직도 전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도 늦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더 날아가기 시작하면 늦었다고 보는데 네. 안 늦었으니까 소외받기 싫으시면 반도체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괜찮아요. 갖고 가시고 근데 너무 많이 담긴 좀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 다음 갈 걸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LG 같은 거에 포모 느끼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안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도 안 늦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앞으로 갈게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 7월 중순? 예, 그러니까 6월 중순에 그 네. FOMC 회의 기준금리 한번 보고 그 뉘앙스를 좀 살펴보시고 들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부터 그냥 지금 담아도 된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방송이어서 저 역시도 이제 새로 좀 투자 포트를 좀 정리해야 될 시기여서 그런지 너무나 집중해서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2주 뒤에 또 이창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돈이 넘치는 박스 돈박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원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 베토그토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방송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는 수요일은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영구씨, 소재민 대표님은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만나 뵙게 됩니다. 잊지 말고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